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회계연도가 반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한다는 것은 본 예산이 집행이 절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활용할 곳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최소한도의 어떤 추경을 통해서 나라 살림을 정상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신재민 사무관께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어떤 부당성을 제기하는 그런 이슈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논란이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재민이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흥청망청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 예산안, 다시 말해서 35조 1천 원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추경 모두 소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예산이 요구된다는 그런 목적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어떻든 국민의 시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추경은 코로나 긴급 방역 예산 확보 차원에서 2차 추경은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산으로 급증한 방역 수위를 나라 돈으로 메우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멈춰버린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긴급 처방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 차례 추경이 최대 목적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어떤 유지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이나 국가나 소득에 비례해서 씀씀이가 있어야지 그 이상 해퍼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올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실업난이 본격화된 데 따른 조치라고 정부 차원에서는 3차 추경이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예산 관련해서도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4조 8천억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1조 3천억을 투자해서 일자리 55만 개를 새로 만드는 게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판 뉴딜 예산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두 가지를 핵심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정부 수입 감소분도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조 4천억 규모로
세입 경정을 했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X의 3차 추경안이 여당이 독주숙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쉽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마는, 장기적 측면에서 나라 살림의 문제는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차 추경 통과로 인해서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5%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비율은 39.8%였는데 1년도 안 돼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춰집니다. 부채 비율 40% 중반도 정부의 낙관적 성장 전망이 현실화됐을 경우만 그래도 유지 가능한 목표인데,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최근에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 비상 등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졸속 편성, 졸속 심사 문제도 역사적 시각에서 비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십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며 추경 예산을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만, 초단기 단순 업무 중심의 최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당이 주도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얼렁뚱땅 추가되는 상황도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선심성 지원 비판 속에서도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도 더해졌습니다. 매년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 예산 끼워넣기도 다반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올해만 3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늘어나게 됐다며, 채무부담으로 인해 경제 성장 잠재력은 낮아질 것이고 재정위기 가능성은 점점 커지면서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등 조만간에 삼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이전 추경 때도 그랬고 3차 추경 역시 현금 나눠주기에 집중됐다는 게 문제면 큰 문제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무차별 현금 살포보다는 크게 문제가 있는 타격이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추경을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그런 데는 추경이 필요해 보이나, 그렇지 않고 이 불황기에 현금 나눠주기 식의 이런 다소는 어떤 그 생산성이 약간의 부족한 이런 쪽에 집중되는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정부가 원래 추경으로 코로나 대응 용도로만 지난해 GDP 대비 14%를 지출했다면서 1차에서 3차에 거친 추경 전체 규모는 지난해 GDP의 30%에 육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 가을 겨울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등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현금 뿌리게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 1분기 성장률만 봐도 민간 부분은 마이너스 일색이며 정부 재정만으로 지탱되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5차 추경만 할 것인지,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계속 할 것인지도 이 시점에서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추경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국가의 살림 규모에 비추어서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작정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의 어떤 그 성장 발전 과정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렇게 어렵게 성장 발전해서 그리고 21세기 벽두에 나름대로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대외적인 어떤 그 신뢰도 제고에 그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부채 비단 비율이 정부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 수준으로 급등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현재 세계에서 이 포퓰리즘적인 시책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수준으로 우리가 빠져들면서 추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기성세대로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은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죽든 말든 현 상황을 타개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 강화에 그렇게 몰두하는데 흥청말청하다가 말아도 괜찮은지에 대한 그런 반문을 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거덜내지 않고 정상적인 재정 지출 하에서 나라의 모든 살림이 어렵지만 혼연일체가 돼서 대처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무책임하고 무대책적인 기성세대로서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래 세대에 대한 일말의 양심을 보이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좀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34살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방향을 불러왔던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34살이니까 20년 후에 이 또래의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세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기성세대보다는 전략적인 씀씀이가 해프지 않은 재정 운영에 혼신이 힘을 다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는 희망이 있다고 봐집니다만은 지금 기성세대인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에 직면해서 앞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좀 정부가 좀 심사숙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현 정부가 민간 기업인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사장 인사에 개입하는 문제라든지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는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알렸습니다.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폭로에 대해서 자중해야 될 기성세대가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정중히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이유만으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유발하는 것, 과연 옳은 정책의 어떤 그 발로이며 추진 상황이며 국가의 이익을 배려하는 어떤 조치인지 좀 반문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정책을 입안에 추진한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보건대 찐득하게 앞뒤 전후 좌우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상황들을 종합해서 됐다라고 했을 때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차 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이들 젊은 세대들에게 과연 설득력을 갖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고민이 좀 앞선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신재민 사무관은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는 희망을 읽었습니다. 공직에서 나와서 학문의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패기를 가진 젊은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서 재정 운용 상태가 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최근에 이 지구상에서 포퓰리즘이 만연된 그런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등 나름이 강점이 있는, 장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우에는 부조원 자원이 절대 부족한 나라로서 우리 어떤 그 국민들이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 수출 상품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을 충당하고 이래 왔는데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 비대면 경제가 일반화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선진 제국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상황을 연상해 본다면 어떻게 이 해픈 씀씀이를 벌충해서 돈을 벌어들일 그런 대책이 막막한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최근에 1년에 정부 여당 차원에서 막연한 어떤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수시로 다반서로 생각나는 대로 어떤 항목을 설정해서 뻥튀기 된 어떤 추경 예산을 함부로 쏘대는 것,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재민 시대가 대통령이 됐을 때 20년 전의 일을 어떻게 평가해서 역사에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부모,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 36년의 피박과 6.25 동란, 4.3 사건 등 크고 작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먹고 사는 문제, 헤프게 쓰지 않는 그런 어떤 궁핍 속에서도 자식 세대를, 손자 세대를 이만큼 키워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기성세대가 너무 안이하게 그리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